독일에서 유럽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보조금 혹은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에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 이런 뭐 찌라시가 뜨든 아니면 뉴스거리가 뜨게 된다면 그쪽은 집중력이 좀 강해져요. 오늘 시장은 조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오늘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시장이 너무 강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높게 잡으신 분들은 불안불안하실 거고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이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AI 관련주, 로봇도 어떻게 보면 AI, 뭐 피지컬 AI라 그래가지고 로봇도 AI 관련주죠. 게다가 최근에 뭐 액침 냉각구 관련주도 그렇고 뭐 그리고 반도체, HBM 관련주들도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다 대부분이 AI 관련주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아침 새벽이죠. 아침 6시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그 실적 흐름에 따라서 그 관련주 종목들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종목들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방향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겁도 좀 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기대도 있고 왜냐면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들 최근에 한알령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종목 잡으신 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AI 쪽에서 수급이 빠지면 갈 때는 뻔하지 않느냐 그 생각 좀 하실 거고 또 조기 대선이 또 이거 11차 변론이 끝났잖아요. 그건 이제 빠르면은 3월 초에 이 대통령 뭐 탄핵 뭐 여부 그 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또 조기 대선 이슈 관련주들 그동안 막 이재명 씨 관련주 빼고는 다 대부분이 뭐 바닥에 있으니까 그거 잡으신 분들은 또 기대가 또 높아지실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떤 섹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거고 그리고 3월 4일인가요? 네, 3월 중순 3월 10일 정도에 아마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매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장에서 또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저도 아침에 딱 문을 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소매 판매 지표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거는 어차피 오늘 시장의 변동을 좀 그냥 노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뭐 지금 그 관세 이슈하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이번 주에 있는 PC 지표 거기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또 금리 못 내리니까 또 관세 우려도 다시 커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주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지금 뭐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내가 좀 높게 잡았다 그러면 불안한 거고 만약에 낮게 잡았다 그러면 실적 대비 주가가 낮은 상태다.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이 뭐 관세 때문에 흔들리든 아니면 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종목들이 흔들리게 되면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AI 관련세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나온 수급들이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런 뭐 낮게 잡은 종목들을 수급이 가니까 또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자기가 잡은 위치에 따라서 좀 흐름이 다르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래도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좀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버텨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세요? 섹터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은데 AI 관련주들, 로봇주, 뭐 그런 뭐 HBM 관련주들 요게 치고 나가긴 좀 어렵잖아요. 네. 만약에 AI 쪽이 수급이 안 좋다 그러면 3월 5일 날, 그러니까 3월 5일 날 여러분들 이제 뭐 인지를 못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유럽에서 그 2차 배터리 관련해서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이제 보조금이 나온다, 독일을 위시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들이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는데 만약에 지금 뭐 공매도가 시작된다 그래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서 공매도 들어갈 게 없거든요. 너무 낮기 때문에 주가가. 근데 이제 AI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온다. 즉 AI 쪽에 메리트,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메리트이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수급이 빠져나올 것이고 그 수급이 갈 때는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간 쪽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알령 관련주들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아니면 뭐 조기 대선 관련주들 이쪽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시무시하게 지금 대기는 하고 있지만 기대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치는 요만큼 했는데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눈높이는 요 정도란 말이죠. 요게 안 나오면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예상보다도 좋게 나왔는데 시장 반응이 밋밋하면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판단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외로 반응이나 이런 네.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허클님께서 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 그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주가가 당일날에 빠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는 종목은 다음 날에 오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 폭을 어느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날 사서 다음 날 파는 거. 그러니까 그게 원래 스케줄대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상승 폭을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어떤 종목을 사서 3% 이내에 잘 팔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매매는요 0.5% 혹은 1%좀 많이 봐야 2% 정도 수익 보고 파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단기간에 파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예단하면 안 되고요. 그냥 프로그램 매매는요 단타 매매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알아서 단타 매매한다. 어쩔 때는 진짜 목표가가 0.5% 이렇게 세팅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프로그램이 사네 그리고 막 그 무지성으로 사시면은 뒤통수 한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 매매예요. 그러니까 단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수급적으로 참고는 할 만한데 뭐 네. 그거를 100% 신뢰를 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탄님께서 코스모 화학 질문을 주셨고요. 매수가 25,350원이라고 하십니다. 25350. 2535.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더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까요? 괜찮다면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서 비중을 더 추가해야 될까요? 지금 코스모가? 10%라고 하셨죠? 네, 10%입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심리적인 겁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지금 시장의 차트 흐름을 보면 2차 전지들이 바닥을 좀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정도로 요즘 빈집털이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집털이가 뭐냐면 기관하고 외국인의 비중이 없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뭐 AI 관련주들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 다른 포트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때 딱 포트를 채울 때 기관하고 외국인이 없는 포트를 먼저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사놓고 있으면 다른 기관이 다 똑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A라는 기관이 있으면 먼저 들어와 있으면 2차 전지가 지금 바닥 징후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5일 날 독일에서 유럽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보조금 혹은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에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경쟁 붙었는데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2차 전지 IRA 그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을 안 주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똑같은 그런 보조금 정책을 유럽에서도 만약에 정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은 이미 지금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에 이미 공장 완성을 했죠. 그리고 유럽 쪽에도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진출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코스모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만약에 우리 기업 3월 5일 날 유럽에서 보조금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진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600억이네요. 물론 이제 실적에 대비하면 실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적자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오늘 보니까 콩고에서 코발트도 지금 가격이 너무 내려가서 생산을 중단한다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항상 바닥에서 나오는 게 생산 중단하면서,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감산을 하고 나서 생산이 줄어들면 거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반등 나오죠. 2차 전지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코스모학 충분히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3월 5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60일선이 지금 18,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5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거라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지금 뭐 매물대 눈에 탁 보여요. 일단 25,000원까지 눈에 보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월 15일 날 뭐 실적이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실적은 1분기 실적이요. 4월 15일 정도 나올 겁니다. 그때가 마지노선 맞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 25,000원 근처까지 가 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실적이 뭐 파격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매물 좀 맞을 것 같고요. 거기서 뭐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밑에서 21선 부분에서 다시 사는 이런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매물대 25,000원대 가면 잠깐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바닥 마련됐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예, 18,000원에서 2만 사이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차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그 위쪽은 향후 3월 5일 날 결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 정도 잡아 좀 두셨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모 화학도 아마 좀 지금과 같은 2차 전지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리님께서 피롭틱스 질문을 주셨습니다. 피롭틱스 45,7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유리기판이 오늘 또 오르는 척 하더니 또 다시 좀 이렇게 비리비리해요. 피롭틱스 계속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 네. 비슷한 자리에서 저한테 아마 이 진단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요? 네. 그때 비중 50%라 그래갖고 제가 무조건 봐라 그랬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네. 그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 그때가 4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루 이렇게 상승했다가 좀 바로 나왔잖아요. 피롭틱스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1조 그때 1조 1000억 가까이 갔었습니다. 지금 9,600억인데 그러면 1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영업이익이 100억이잖아요. 130억이면 PER로 따지면요. 거의 90배, 80배, 90배입니다. PER 90배면 진짜 엄청난 고평가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보자 그러면 그렇게 맞아요. 근데 이 기업이 올라갔던 이유는 AI 쪽에 지금 투자가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엄청 늘어날 거다.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컨센서스가 안 나옵니다. 아무도 이 기업이 올해 매출, 그러니까 2025년 매출, 그리고 내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지금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현재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테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비중이 20%면 좀 과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이게 15,000원 시장에서 단기간에 2개월 안에 3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럼 조정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그러면 다시 반등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놈의 엔비디아가 눈높이가 너무 높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 악재가 그러니까 실적이 좀 미스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내려박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종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21선이 지금 41,000원이네요.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내일 실적 나오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21선 눈에 보이시죠? 41,000원이거든요. 이탈하면은 일단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건 언제쯤이냐? 엔비디아 실적이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관세 이슈가 끝나고 나서 뭐 AI 쪽 그 딥시크 이슈 때문에 지금 다들 좀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줄인다 그랬고 그런 게 좀 이슈가 좀 없어지고 AI 쪽에 투자를 다시 늘어난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구글 쪽에서도 지금 투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딥시크하고 상관없이 우리 계속 투자 늘리겠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쯤이면 가장 필요한 게 유리기판이에요. 그래서 유리기판은 가긴 갈 건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21선 지금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게다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나오니까 41,000원 마지노선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000원 마지노선. 일단 좀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비중도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마지노선 잡고 비중 관리는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분당 큰손님께서 바이오 플러스 질문을 주셨고요. 평단 7,000원이고 비중은 10%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세요. 실적 좋아지고 있고 증설 효과 기대하고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바이오 플러스 그러니까 보기 드문 실적주잖아요. 시가총액 4,000억, 매출은 600억인데 영업이익은 200억. 여러분들 아마 요런 재무제표 보기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왜 부각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오 플러스 굉장히 흐름 좋고요. 7,000원에 사셨으면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 국채금리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요즘 그쪽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넘어서 4.8, 5.0까지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냈었거든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때. 근데 요즘 트럼프가 관세 때리는 거 보면 멕시코 했다가 해결되면 캐나다 갔다가 해결되면 중국 갔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4.299를 찍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계속 내려오면요. 가장 수혜가 되는 게 바로 바이오예요. 그동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좀 약했는데 뭐 알테오젠이나 이렇게 보면 오늘 알테오젠 흐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와서 괜찮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21선 추진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 금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 보시는 분들은요. 일단 본인의 종목 먼저 보시보다는 미국의 국채 흐름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4.299 찍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4.1로 내려오면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알테오젠 이런 대장주도 흐름도 괜찮고요. 그걸로 봤을 때 바이오 플러스 매수는 괜찮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7,000원에서 매수 충분히 좋았고요. 저는 이 종목 뭐 지속적으로 실적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뭐 가이던스로 봐도 올해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50%, 영업이익도 50%. 오라.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보통 바이오 종목들 영업이익 대비해서 PER 한 30배 정도는 쳐주잖아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380억이면 PER 30배면 시총 9천억은 가야 되는데 지금 4천억이잖아요.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맞는 거다 판단이 되고요. 금리가 좀 더 내려가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금리 현재 상황 그리고 차트 흐름 그리고 실적 추이를 봤을 때 바이오 플러스는 지금 현재 매력적이다. 다만 이게 뭐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배 간다라고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항상 이 종목은 저점이요 6,000원이었어요. 제가 지금 주봉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저점이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항상 여기 9,000원이었어요. 그래서 9,000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차익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맞다. 즉,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대안이 없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세요.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기업이다. 관종에 넣어놓고 보자.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필러나 이쪽들 뭐 화장품도 그렇고 계속 좀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데 상대적으로 뭐 미국 진출이나 이런 것들은 못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동안 좀 소외가 많이 됐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이오 플러스 쪽으로까지 더 확장이 될 가능성들도 높게 보세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지금 뭐 2차 전지도 중국에서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K컬처는 도전을 못 받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국뽕이 좀 있긴 있는데 한국만의 뭐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바이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이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종목 명이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 인수한다 소리가 있었잖아요. 클래시스. 클래시스. 네. 자,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도 이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하나 못하고 있는 게 바이오 의료기기입니다. 임용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의료기기 쪽인데 의료기기 쪽에서 클래시스 정도의 실적이 나면서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시장 파괴력도 큰 분야 이쪽 진출하는 건 삼성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찌라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내실을 굉장히 많이 다졌고 경쟁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해외 진출까지 하면서 만약에 해외 진출 뭐 미국을 간다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 말 한마디만 나와도 아까 제가 9,000원 박스권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뚫는 건 어렵지 않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내실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K컬처 특히 뭐 이미용 관련해서 그리고 삼성까지도 지금 이 관심을 가지고는 이 분야라고 한다 그러면 뭐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지금 재무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까 제가 대연주로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라고 한 이유가 오늘 클래시스가 삼성전자에 그 관심을 좀 받은 그런 찌라시까지 뜨면서 이쪽이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요. 2023년에. 네.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한다 그러니까 로보테마가 그때 제가 알기로 SBB테크 같은 종목 거의 뭐 제가 2만 원 추천드렸는데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삼성이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 이런 뭐 찌라시가 뜨든 아니면 뉴스거리가 뜨게 된다면 그쪽은 집중력이 좀 강해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련 수주가 클래시스 관련해서 이슈가 떠서였기 때문에 클래시스 지금 뭐 아침에 급등했다가 지금 아니다 부인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요거는 삼성이 이쪽에 대해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이쪽 방면에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관련 쪽들은 미용 의료기기 이쪽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